자, 7세에서 7세 자. 이후면 우리가 한국에 왔을 때부터. 그쵸. 그죠? 예. 그렇죠. 7세 이후 로기가 7세고 로니가 8세. 8세였나? 네.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연년생인데 비슷했을 일단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게 뭐 몇 살부터 몇 살 이거는 네. 지금 저희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음. 거지만 저희 역시도 두 아이의 나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거의 예. 뭐 뭐 똑같이 또래가 아니잖아요. 네. 1, 2년의 편차는 아이들 성향마다 뭐 다르고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것을 감안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세에서 10세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언스쿨링 했던 것을 보면 이렇게 단계로 보면 이렇게 나뉘겠더라고요. 6세까지는 좀 이런 식이었고 7세부터 한 작년까지는 좀 이런 식이었구나. 이게 좀 네네.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7세 이후에는 무엇을 했나? 6세, 그 7세 전에는 얘네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네, 돼보고 네. 저렇게 돼보고 본인들이 하게끔 그걸 우리 내비줬잖아요. 네, 진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30분 했다가 1시간 했다가 뭐 이런 거 시간도 그냥 자유롭게 그냥 풀어놓고 예, 완전 정말 시간이 안전한 진짜 거, 완전 잘 나쁜 거 봤죠. 이런 것만 우리가 못하게 네. 한 건데 네. 그렇다면 7세 이후는 좀 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약간 스케줄을 좀 이렇게 잡아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도와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끔 한 것 같은데 조금 그렇죠? 거기 이제 9세 10세로 넘어가면서 좀 그런 거를 좀 했고 좀 초반 8세 그러니까 초반부터 네. 그러니까 이 7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놀이에 개입을 했던 것 같아요. 놀이를 그러니까 어. 요런 거 해보자, 요런 거 해보자라는 거를 오히려 6세 이전에는 그냥 그렇죠. 그냥 아이들이 100% 아이들이 리드하도록 그렇지. 했다면 네. 7세에서 10세 무렵에는 오히려 엄마 아빠가 좀 더 개입하는 것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대화는 뭐 그쵸, 방법, 그쵸. 예, 뭐 점점 아이가 이제 대화가 되기 안 시작하니까.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쵸. 그런 것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무시한다거나 뭐 이렇게 본능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화가 올라오면 때릴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좀 잡아주고 좀 이런 개입이 네. 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오전에는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네. 뭐뭐 할 거예요? 라고 어떤 본인이 사실 아이가 뭐 일어나자마자 오늘 아침 해가 떴네. 오늘은 아침에 뭘 해야겠어. 점심을 먹고 나면 뭘 할 거야. 저녁에 뭘 하다가 잠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밥 먹고 나면 뭐 할 거예요? 라고 하면 물어봤죠. 대답 안 하는 아이가 없어요. 네. 마치 미리 다 얘기를 생각을 한 이거 것 할 마냥 거예요. 뭐 할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뭐 할 거라고요 하면서 본인이 생각한 것을 진짜로 하도록 유도를 해서 했죠. 미리 나중에 가서 시킬 스케줄링 교육을 그때부터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맞아요. 했어요. 그때 네. 이렇게 개입을 그쵸. 했네요. 물어- 7세, 8세 때는. 네, 물어보면서 음. 뭐 할 거예요? 그거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개입을 한 거죠. 그러면 아이가 가서 그걸 막 하고 와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신나게 하고 왔어요. 하고 와. 예, 맞아요. 그리고 나면은 그러면 이 다음 놀이는 뭐 할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때 무렵부터 이전 놀이 정리, 다음 놀이 시작, 뭐 그런 거 구호도 외치게 하면서 네, 정리를 하고 좀 나서 알려줬네요. 네.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개입의 범위가 뭔가를 뭘 할 거냐라고 계획을 물어보는 정도 네. 그리고 이전 놀이 정리를 하도록 하는 정도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예, 7세 정도 무렵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일단 책 읽어주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왜냐면 본인들이 이미 이제 글씨를 이제 통달을 했죠. 네. 이제 저희가 한글을 알려준 적은 없고 네. 본인들이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책을 읽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쵸. 한글을 배웠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읽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주지는 않고 본인들이 책을 읽었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 즐거워했던 그때 기억이 나요. 막 예. 너무 이제 내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때 책을 가장 많이 읽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7세, 8세, 9세, 10세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안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읽어주는 네. 거를 들으면서 답답했겠지. 답답해하면서 엄마 이게 엄마죠. 처음에는 되게 맞아요. 신나게 이 글씨가 엄마예요? 이 글씨가 아빠예요? 네. 이 글씨가 강아지예요? 네. 이 글씨가 고양이예요? 라고 애들이 단어를 우리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을 때 그 단어를 아이들이 이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맞다 네. 그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고 네네네. 잠시만요. 그걸 우리가 얘기해주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그려갖고 오기 시작했죠. 이제 아이들이 엄마라고 써있는 그 화면을 맞아요. 놓고서 똑같이 보고 이제 베끼는 거죠. 동그라미 그리고 짝대기 그리고 짝대기 그리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쪽지에 이제 그려갖고 와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때 내가 썼다고 이게 엄마라고 이거 쓴 거 엄마자 맞냐고. 맞아요? 근데 아빠자 맞아요? 막 글씨가 자음이 막 뒤집혀 있거나 맞아요. 위치가 막 이상해져 있거나 아이들이 그때는 관찰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와 스스로 이걸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또 칭찬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읽어볼게요 라고 하면서 그 글을 다 읽게 되고 쓰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다 이어졌죠. 그러면서 정말 당신 말대로 그때 무렵에 책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책을 같아요. 제일 많이 아이들이. 읽었어요. 예. 맞아요. 아주 정말 그 그냥 답답함에 대한 뭔가 네. 그거였나? 보면은 하루 종일 책 읽고 있었던 그때 네. 기억이 나요. 7, 8세 때. 항상 이렇게 의존적으로 하다가 내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에 되게 기뻐졌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때 자존감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7세 때는 역시 그러니까 책 읽는 거는 스스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 것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그런 개입이 살짝 시작됐다라는 거, 네. 이런 책 읽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아이들이 변해가는 상황이 보이잖아요. 네. 그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개입하면서 이제 북돋아 주는 정도죠. 그렇죠. 개입이라는 게 뭐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북돋아 주면서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도가 가끔씩 하나씩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 그랬던 거 같아요. 종인형 일주일에. 드라마가 맞아요. 한 애들- 달씩 뭔가 해보고 막 애들 그랬던 것 그때 7살 때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종인형 드라마가. 그래서 한번 캐릭터 만들기도 해보자. 같은데. 네. 이렇게 우리가 그때 쪽지에다가 여러 가지 동물 이름을 적어 놓도록 하고 두 개를 뽑으면 예를 들어 호랑이랑 악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호랑이 개를- 모습과 악어의 모습을 섞어서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도 막 해보고 시도해보고 그게 이제 7세 때부터 조금씩 엄마 아빠가 함께 하면서 엄마 노래를 아빠가 같이 네. 그렇죠. 우리가 놀이를 제시해 주는 거였죠. 내가 이번에 새로운 놀이를 알게 됐는데 이런 놀이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도해보고 맞아요. 아이들이 그때, 조금 힘들어한다 싶으면 그러면 난이도를 낮추고 네. 아이들이 지루해한다 싶으면은 또 멈추기도 하고 하는 거를 관찰을 계속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맞아요. 떡밥을 던져보는 걸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건 역시 뭐 엄청나게 많이 뭐 이렇게 자주 하루 종일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본인들이 또 좋아했어요. 예, 다. 역시 하루에 뭐 일정 시간 한 회 정도 어떤 시도를 했다라는 것. 네. 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편안하게 상황에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7세에서 10세 이 무렵이 뭔가 개입이 시작됐던, 좀 더 개입이 시작됐던 무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입을 그렇게 또 했고,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외부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를 많이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때 우리 네. 그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렇게 무료로 갈 수 있는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뭐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데를 찾아봤는데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그래서 6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먼 데를 사회에서는 여행을 가거나 뭐 그런 것들은 네, 애들이 기억도 못 해요. 그쵸. 예, 그래서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다면 7세 넘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다리도 좀 힘이 있고 하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조금 범위를 넓혔죠. 예, 걸어다니기도 많이 걸어다니고. 네, 범위를 넓히고 예, 진짜 그런 박물관, 미술관 같은 데도 네. 가기 시작을 했고 그때 무렵에 우리가 이렇게 그때도 역시 먼 여행 같은 것들은 먼 거의 안 여행은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먼 여행 거의 안 했어요. 가까운 네, 가까운 데 위주로. 곳에, 예.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조금 멀어진 거예요. 네, 서울 지역으로 가끔 보면 막 진짜 막이 아주 먼 뭐야, 여행을 아이들 유모차 태워가지고 정말 멀리까지 다니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건. 뭐 그분들께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저희는 그것도 일찍부터 그러지 말자라고 저희는 합의를 봤어요. 네. 고생해가면서 그것도 주말에 아니 가까운데도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누릴 만큼 그런 걸 다 한 후에 그쵸, 예. 나중에 맞아요. 점점점 이렇게 넓혀보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던 거지. 먼 데를 막 여기서만 그냥 맞아요. 쳇바퀴 돌듯 살다가 먼 데를 한 번 여행 갔다고 이러지 말고 맞아요. 자주 근처에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데를 네. 자주 가면서 점점 그쵸, 그쵸. 범위를 넓혀보자라는 네, 쪽으로 얘기를 공원 했었죠. 가보고 뭐 네. 개천 가보고 뭐 이렇게 점점 넓힌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무렵에 또 그렇게 또 많이 또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7세에서 10세까지는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고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한 어떤 네. 놀러 다니는 것은 범위가 살짝 넓어졌다 정도의 개념. 네. 그리고 그전에는 개입을 안 하던 것을 조금 더 개입을 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런 걸 아이들과 해보면 어떨까 싶은 것들을 좀 시도해보기 시작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스케줄링을 하도록 한 건 아닌데 스케줄링을 나중에 시킬 것을 감안을 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질문을 통해 질문과, 이따가 뭐 할 건지, 그리고 아까 하기로 했던 거, 하겠다고 했던 것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라는 정도. 그 정도가 7세에서 10세 사이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